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이런 인사는 소개를 해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송호관님인데요. 매일 청취해도 볼수록 매력이 넘쳐요. 시선 집중. 볼매라고 그러죠. 볼매. 네. 네, JB가 매력이 넘친다는 건 아니에요. 시선 집중이 넘친다는 제가 거지. 뭐라고 했어요? 제가 왜 이러세요, 도대체? 네, 넘어가요. 네, 그리고 그냥 아침부터 그러고 싶었어요. 네. 김창면님이 네. 김종배님, 더마카님, 촌철님들 아침 식사는 하셨습니까? 못했어요. 아, 예. 화내지 마시고요. 네. 김창면님이 밥이 보약입니다. 꼭 챙겨 드세요. 그래야지 시선 집중도 집중해서 진행하고 집중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어야 힘을 내는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요. 배고프네요. 고재희님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으니 좋네요. 좋은 날 되세요라고 기다리시면서 인사해 주셨고요. 그렇죠. 좋은 사람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는 건 기쁨입니다. 그렇죠. 네. 늘 이렇게 기다려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또 힘을 내서 방송을 할 수 있는데요. 아랑님 오랜만에 본방을 듣습니다라고 해주셨는데 오랜만이라고 하셨는데 반갑고요. 자주 오시고 뭐 본방은 오랜만에 들으시겠지만 어제 방송은 다시 듣기로 들으셨겠죠? 그러게요. 당연히 그러셨겠죠. 네. 너무 근데 강요한다. 아 제가요? 그래. 아 제가요? 네. 네, 제이비가 할 말은 아니신 것 같은데. 자, 넘어갑시다. 네, 오늘 구독했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구독과 알람 설정 해주시고요. 널리 전파도 잊지 마세요. 네.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제이비타임즈 오늘 주목할 뉴스 챙겨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목할 뉴스 어떤 건가요?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여러 정책적 노력으로 물가, 금리 상승세가 꺾이기는 했습니다마는 그간 가파른 상승의 여파로 취약계층과 서민들의 어려움은 여전합니다. 특히 겨울철 난방비 부담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교통 등 공공요금 인상 계획이 더해지면서 국민들에게는 어려움을 더하게 됐습니다. 도로, 철도, 우편 등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최대한 상반기 동결 기조로 운영을 하고 지방정부도 민생의 한 축으로서 지방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전기, 가스 등 에너지 요금은 서민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요금 인상의 폭과 속도를 조절하고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바로 서울시가 받았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지속되는 고물가로 인해 가중되고 있는 서민 가계 부담을 완화하고 정부의 공공요금 상반기 동결 기조에 호응해서 대중교통 요금 인상 시기를 하반기로 늦추기로 했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네, 그리고 뭐 정부가 줄줄이 예고했던 고속도로 톨게이트비, KTX 승차권, 우편 요금 인상 이런 것들은 계획을 일단 접겠다는 거잖아요. 네. 뭐 반기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뭐 당연하겠죠. 허리 휘는 나날이 계속되면 도대체 어떻게 살겠습니까? 허리 펴고 숨 한번 크게 쉴 수 있는 여유는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당연히 환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소박하게 이해하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네. 그런데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짚을 건 짚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짚을 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네, 짚기 전에 촌철님들이 약간 눈치를 채신 것 같아요. 더울 때 에어컨 좀 틀지마님 하반기 폭탄 준비 중인가요? 라고 해주셨고 HBYI님은 하반기로 그러면 내년 봄 총선은 이런 얘기를 지금 해주고 계시거든요. 바로 제가 그 얘기하려고 했는데 지금 김 빠지지 않으시고. 네, 촌철님들이 이렇게 날카로우십니다. 얘기하시죠. 자, 상반기 요금 동결이잖아요. 그럼 하반기에는 올린다는 얘기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가능할까요? 하반기라고 하면 7월부터죠. 7, 8, 9는 한여름 아닙니까? 그러면 이때 전기료 올리면 전기료 폭탄 얘기 또 나올 거 아닙니까? 못 올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11월, 12월로 넘긴다고 칩시다. 바로 총선 따라붙는데 지금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지시한 배경에 결국은 물가에 대한 어떤 국민들의 엄청난 고통 그리고 거기서 비롯되는 불만 간단히 얘기해서 민심을 고려해서 한 건데 총선 앞두고 민심 고려 안 합니까? 제일 하죠. 오히려 더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과연 하반기에 올릴까? 여기에 물음표를 일단 찍어 봅시다.
그러죠. 네.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를 하겠는데요. 기억하십니까? 난방비 폭탄이 터졌을 때 정부 여당은 문재인 정부 탓을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네. 문재인 정부가 제때 가스 요금을 올리지 않아서 그 부담을 윤석열 정부가 모두 짊어진 거 아니냐.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 이게 결국은 윤석열 정부에 부담 주고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해왔잖아요. 그러면 문재인 정부는 그때 왜 가스 요금을 올리지 않았을까요? 다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인한 민생 고려해서 안 올린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번 비교를 해보죠. 코로나로 인한 민생고 때문에 요금 조절에 나선 문재인 정부하고 고물가로 인한 민생고 때문에 요금 조절에 나선 윤석열 정부하고 도대체 뭐가 다른 겁니까?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이하나 이삼님이 이전 정부 보고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했다고 나무라더니 이제 깨달은 건가요? 라는 의견 지금 보내주셨는데 네. 뭐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 뭐 이런 게 아닐까 싶은데 그래서 이런 해석들이 많더라고요. 지지율 때문이다. 네, 최근에 또 지지율이 빠졌다라고 하는 여러 조사 결과가 있었죠.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지율을 고려하는 게 맞다면 민심을 지금 살피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그것이 그냥 그때그때의 지지율이 아니라 그 지지율이 총선 결과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그때 가면 더 심해지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또 하반기 어떻게 할지 그것도 좀 궁금해지기는 하는데요. 이런 와중에 성로님이 근데 올려놓고 동결입니까? 이미 오른 건 어떡하냐 이제 이런 걱정들을 좀 하고 계신 거고요. 초롱님은 조삼모사다라는 의견도 좀 보내주셨네요. 정부가 또 어떻게 해갈지 경제는 지금 계속 문제가 좀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니까요. 좀 근데 여기서 하나만 더 얘기를 하면 약간 이거는 뭐 허무하다고 해야 될까 황당하다고 해야 될까 그런 게 하나가 있는데요. 뭐요? 서울시에서 지하철 요금 가지고 적자가 너무 심하고 정부는 보전을 안 해주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얘기가 어디까지 갔습니까? 노인 연령 상향 얘기까지 갔잖아요. 그랬죠. 그렇게 쭉 가다가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그냥 접어버리네요. 제일 먼저 반응했죠. 그러니까요. 이거 물가 안정. 허무하다고 해야 되는 겁니까? 황당하다고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보면 물가 안정이 이렇게 쉽나? 그런 생각도 잠깐 하게 되네요. 넘어갑니다.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 어떤 건가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어제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에 출석하는 길에 취재진과 이런 문답을 주고받았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리고 그 곽상도 전 의원이랑 윤미향 의원 판결 관련해서 국민 법감정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사건은 새로운 검찰에서 끝까지 제대로 수사해서 밝혀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두 사건 제대로 밝혀내지 않고서 뭐 정의가 실현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 안 하실 것 같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공권력을 최대한 동원해서 정의로운 결과를 내야 한다. 이 말도 했었거든요. 네. 감상평은요?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들으신 대로 새로운 검찰이라고 얘기했죠. 한동훈 장관이. 네. 자, 그럼 헌 검찰은 누굽니까? 전 정부 검찰? 그러니까 이 말이 문재인 검찰과 윤석열 검찰을 지금 나눠서 하는 이야기인가요? 그렇게 나눠 놓은 다음에 문재인 검찰은 실력도 의지가 없고 그렇게 설렁설렁 수사 기소해서 이 결과가 빚어졌다. 하지만 윤석열 검찰은 그렇게 하지 않을 거다. 이런 말인가요? 이런 말이라고 치면 도대체 이게 법무부 장관이 할 말입니까? 아니 법무부 장관은 결국은 검찰 인사의 모든 실무를 관장하는 위치에 있잖아요. 그러면 법무부 장관 스스로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나누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런 마인드로 검찰 인사를 하면 그 인사의 어떤 그 결과는 어떻게 빚어지는 겁니까? 안 봐도 비디오인 거 아닙니까? 설령 속으로 그렇게 생각해도 공개적으로 얘기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근데 어떻게 기자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국민의 법 감정에 적극적인 공감을 표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감을 표시를 했으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나온 다음에 오히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데 이것에도 그러면 공감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건 법리를 잘 모르는 사람들의 시각일 뿐이라고 이렇게 일축하는 겁니까? 새로운 검찰이 구성됐는데도 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는 하지 않는 겁니까? 도대체? 그러면 새로운 검찰 구성됐잖아요. 국민의 법감정에 부응하려면 일단 이것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관련해서 한동훈 장관이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 김의겸 민주당 의원하고 주고받은 문답이 있거든요. 이것도 마저 들어보시죠. 김건희 여사 소환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총리가 입장을 바꿨어요. 법무부에서 확인을 했다고 그랬는데 소환 통보 없었다. 이게 법무부의 공식적인 입장입니까? 저도 그 내용을 몰라서 실무자한테 물어보니까 일단 소환 조사한 바는 없고 서면 조사를 했었고 그리고 출석 통보죠. 정확하게 말하면 출석 요구를 한 바는 없는데 소환을 위한 변호사와의 협의는 있었다. 이게 제가 보고받은 내용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서면 조사에 대한 답변서를 보내왔다는 거죠.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서면 조사를 했다고. 네. 그런데 왜 서면 조사를 받고서도 무혐의를 처리하거나 아니면 기소를 하거나 결정을 못 짓고 있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거는 지난 정부에서 수사를 계속 해온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절차에 따라서 지금 이번에 1심 결과까지 잘 고려해서 수사해서 결론을 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들으셨는데요. 역시 소환 조사는 없죠. 네. 오히려 크게 들리는 게 한 대목이 있는데 출석을 요구한 바가 없다고 지금 한동훈 장관이 답변을 했습니다. 분명히. 왜 출석 요구를 하지 않는 겁니까 도대체? 의혹이 간단해서? 서면 진술로도 충분해서? 아니 그러면 결론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일찌감치 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결론 내리지 않고 있는 겁니까? 이게 새로운 검찰이 벌이고 있는 수사입니까? 묻고 싶은 게 바로 이거거든요. 강명훈 님이 정권이 바뀐다고 검사 전체가 바뀌나요? 그 나물에 그 밥 아닌가요? 라고 지금 해주셨는데 앞서 한동훈 장관이 곽상도 전 의원과 윤미향 의원 판결에 대해서 말하면서 두 사건 제대로 밝혀내지 않고서 정의가 실현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잖아요. 네. 그럼 이 말을 그대로 김건희 여사에게도 대입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이 바로 그거잖아요. 지금. 그러게요. 근데 요걸 지금 별개로 지금 보시는 것 같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서면 조사는 뭐 예전에 한 거고 1심 판결까지 잘 고려해서 수사에서 결론을 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했잖아요. 예. 그럼 앞으로 소환하겠다는 얘기 아닐까요? 그렇게 들리세요?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러니까 않을까라고. 아니, 그렇게 소환을 해서 그러니까 조사를 마무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은 저도 100% 공감하고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그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야 한다와 그렇게 할 것이다는 전혀 다른 차원 아니겠어요? 그렇죠. 별로 그런 기미가 안 보여서. 그리고 곽상도 전 의원도 50억 클럽 특검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좀 부정적인 의견을 어제 법사위에서 밝혔거든요. 네. 뭐라고 했냐면 특검은 수사 의지나 능력이 없을 경우 도입하는 제도다. 절대 누군가를 봐주는 거 없이 철저하게 수사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데 요것도 그대로 김건희 여사에게 대입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왜 자꾸 저한테 물어보세요? 결론 다 내놓고 그런 거잖아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그냥 그러니까 네, 그대로 대입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 한마디 그러니까 저는 하여간 헌 검찰은 그래서 수사 의지가 없었고 새 검찰은 수사 의지가 있다 이런 거잖아요. 그럼 도대체 헌 거와 새 거 좀 구분 좀 해주세요, 도대체 장관님. 네? 장관님 이 방송을 듣고 계시다면 샵 8001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5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네.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제이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 어떤 겁니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기억하시죠? 네. 워낙 유명했던 분이기 때문에 다들 알고 계실 건데 출국 금지 조치가 있었습니다. 이와 연관해서 재판을 받던 사람들에 대한 판결이 어제 나왔는데 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가 긴급 출국 금지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을 막아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 검사와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그리고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 본부장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규원 검사가 서울 동부지검장의 승인 없이 지검장 대리인 자격으로 긴급 출국 금지 승인 요청서를 보낸 혐의에 대해서만 일부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4월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네, 포인트 좀 짚어주시죠. 어제 여기서 제가 이제 주목한 점은 뭐냐면은요. 직권 남용 혐의라고 하는 적용된 혐의입니다. 법원은 이 직권 남용죄를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바로 여기서 포인트가 나오는데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때부터 직권 남용죄를 적용해서 기소한 사례가 수없이 쌓여온 거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네. 그 기소 대상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보수 진보가 번갈아 가면서
직권남용죄의 남용 문제를 제기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직권남용죄를 너무 남발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었죠. 근데 어제의 판결은 바로 이 문제를 다시 제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목되는 게 출국금지 조치 관련자들에 대한 무죄 판단의 근거인데요. 요건과 절차상의 하자는 있었지만 조치의 정당성이 있다면 직권남용죄를 적용할 수 없다. 이런 판단이잖아요. 그러니까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을 용인했을 경우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는 것이 불가능했고 그래서 긴급 출국금지 목적의 정당성,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므로 직권남용죄는 적용할 수 없다. 이게 재판부의 판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직권남용 여부를 판단하는 잣대로 목적의 정당성을 지금 최우선시한 거고 과정에서 발생되는 하자는 부차적인 문제로 지금 취급을 한 겁니다. 자,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다른 사례에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 기억나십니까? 네. 지금 열심히 이제 수사하고 있는데 수사 결과 혹시 나왔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수사 중이죠. 그렇죠. 그런데 아무튼 이 과정에서 계속 나왔던 게 직권남용 혐의였었습니다. 그러면 어제 그 나왔던 판결에 이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 한번 대입을 하면 어떤 결론이 나오게 될까요? 자, 조사를 받았던 당시 문재인 정부 인사들은 입을 모아서 했던 이야기가 뭡니까? 강제 북송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였습니다. 흉악범이 버젓이 우리 사회에서 뭔가 그 활보하게 되면 우리 국민의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북송할 수밖에 없었다. 이게 주된 지금 논리였잖아요. 그러니까 북송이라고 하는 행위의 목적이 정당했다고 계속 주장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면 이 목적의 정당성이 만약에 법원에 가서 인정이 된다면 역시 직권남용죄는 성립이 안 된다는 얘기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이야기했던 이 목적의 정당성이 받아들여지느냐 마느냐. 결국은 이게 핵심 쟁점이 될 거라는 이야기가 되고 이렇게 놓고 본다면 논점은 뭐냐면은 법의 문제가 아니라 어찌 본다면 가치관의 문제가 돼버렸다. 오호.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흉악범이 우리 사회에서 활보를 하는 게 옳으냐 그러냐라고 하는 것은 가치관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겠죠. 또 한편에 있어서는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그 사람도 대한민국 국민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것도 저는 하나의 가치관의 발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정반대로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이야기했던 걸 또 나름의 자기 가치관의 발로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가치관이 스며들어 있는 자기 정당성의 논리에 대해서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이게 핵심 쟁점이니까 만약에 기소가 된다면 이건 가치관 싸움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럼 두고 보니까 더 복잡해지는데요. 당연히 복잡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목적의 정당성이라고 하는 게 어제 판결에 따르면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한테 무엇이 도움이 되는가 이 부분이잖아요. 네. 결국은. 그럼 복잡해지고 이게 앞으로 그러면 판사가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건건이 또 다른 판결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로 들리는데. 그런데 기소를 해야 말이죠. 네, 그렇죠. 아직 기소했다는 얘기는 못 들어보셨죠. 그러니까요. 여기서 또 중요한 얘기를 사람다운님이 해주셨는데 무죄가 났다면 기소한 검찰에 책임을 물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해주셨는데 사실 김학의 전 차관 성접대 의혹은 동영상까지 등장을 했고요. 공소시효를 이유로 처벌은 못 받은 채 9년 만에 본인에 대한 재판이 끝났지만 그 판결문에는 본인이 맞다라고 또 적어 있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근데 긴급 출국 금지 내렸던 인사들에 대해서도 어제 법원이 무죄를 판결을 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두 차례나 김학의 전 차관에게 무혐의를 처리했던 검찰 수사팀 이들은 뭐 책임을 졌나요? 헌 검찰인가 보죠. 아, 여긴 또 헌 검찰이에요? 헌 검찰인가 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헌 검찰이다 보니까 설렁설렁했나 보죠. 그렇게 이해하는 거 말고는 어떤 방법이 있는 겁니까? 그럼 이것도 새로운 검찰이 수사하면 정의 구현은 다르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요. 최근 몇 년의 어떤 과정을 보면서 큰 변화가 있는 것 같다. 과거 검사 동일체 원칙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네. 이제 그게 이제 그 명문 규정은 제가 볼 때는 삭제가 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이 이어져 내려왔던 전통과 관습이라는 게 있는데 검사 동일체 원리라고 하는 것들을 법무부 장관께서 앞장서서 지금 부정하고 계시다. 결국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더마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